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실현되는 중요한 기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원섭 주무관님 모시고 지방선거 준비 상황과 변화된 제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김원섭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선거 준비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열고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저희 선관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유권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표와 개표소 장소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시설 안전과 편의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관리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투표와 개표를 담당할 사무원들에 대한 실무 교육과 모의 시험도 반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한 달 동안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 투표하러도 많이 가시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사전 투표는 언제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투표소에 갈 때 요새 모바일 신분증 많이 쓰시잖아요. 모바일 신분증 쓸 수 있는지 이런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6월 3일 선거 당일에 출근하시거나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신 도민분들께서는 사전 투표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미리 신고할 필요도 없이 내가 현재 있는 곳 어디서든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바로 투표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 중이시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분증인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처럼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성명, 생년월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국가 자격증 앱도 당연히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캡처해둔 사진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신분증 앱을 직접 실행해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점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권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선거 전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선관위가 좀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분야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아울러 청정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이 좀 견지해야 되는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선관위가 매 선거마다 가장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분야는 단연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이른바 기부행위입니다. 이 기부행위 규정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데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건네는 것뿐만 아니라 당선되면 밥 한 번 크게 사겠다고 약속하거나 나중에 취소하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깝습니다. 마을 시산제 고사상 돼지 머리에 돈을 꽂는 행위나 현역 의원이 지역 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또 동창회나 산악회 모임에서 넌지시 밥값을 찬조하는 행위 등이 모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품 선거 외에도 악의적인 선거 범죄도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현직 시의원 등 3명이 이번 선거에 나오려는 상대 예비 후보자를 찾아가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사태를 강압적으로 협박한 혐의가 발견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분들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선거법 규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선거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 등 선거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식사나 작은 선물을 제공받으실 경우
현행 선거법에 따라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와 관련해 3만 원의 식사를 대접받으실 경우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런 위법 행위를 목격하신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편하게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권자 보호를 위해 위법인지 모르고 후보자 측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으셨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대폭 감경해 드리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 문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청정한 선거를 위해 이제 무심코 뭐 밥을 먹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후보 간 고발 사례나 뭐 선관위의 고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금품 제공 외에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위반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판을 흐리는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선거 운동입니다. 당선될 목적 혹은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정해진 발송 횟수나 규정을 어기고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서 유권자분들에게 피로감을 드리는 사례도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분들과 후보자 캠프 관계자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핵심 가이드라인은 바로 사전 문의입니다. 선거법이 워낙 방대해서 사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수막의 문구 하나, 행사 기획 하나라도 애매하다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선관위에 먼저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한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헷갈리시는 부분은 선관위가 다 안내를 해주시고 계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반복되는 부정 선거 의혹이 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관위의 모든 투표와 개표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직접 추천한 참관인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가운데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철저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되면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력이 헛되게 되고 유권자 분들께도 불필요한 혼란을 드릴 수 있어 현장 실무자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강원 선관위는 어떤 의혹 제기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바르게,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을 또 사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허위 사실 유포를 차단하고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요즘 진짜 사람 얼굴과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도민 여러분의 걱정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도 이 부분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보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 요원들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는 예비 후보자 관련 정보나 영상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가짜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선관위의 3중 방어 체계가 바로 가동됩니다. 먼저 훈련된 전담 인력이 눈과 귀로 1차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2단계로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때 아주 특별한 기술이 투입됩니다. 바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도입한 아이기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방패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름처럼 방어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사람 눈으로는 도저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최신 기술로 만든 정교한 이미지나 영상들도 이 아이기스 시스템에 넣으면 단번에 조작된 가짜라는 것을 판별해냅니다. 여기서 판단이 아주 까다로운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외부 AI 전문가들의 교차 검증 자문까지 거쳐서 정확도를 확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지난 12월부터 전국적으로 440명 규모의 특별 대응팀을 꾸려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가짜 뉴스나 조작된 영상 때문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혼란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선관위가 철저하게 막아내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표 과정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표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충분히 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검표 절차가 특별히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강화된 네.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또 수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 부분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끔 오해도 하시는 부분이라 꼭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끔 요즘은 기계가 다 알아서 개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나라 개표 방식의 기본 원칙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실물 투표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수작업 개표입니다. 말씀하신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표를 조금 더 빠르게 나눠주는 보조 역할을 할 뿐 기계가 나눈 결과가 곧바로 최종 결과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계를 통과한 투표지들은 다시 심사집계부 개표 사무원들에게 넘어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고요. 그 후에 선관위 위원들의 검열과 위원장의 최종 발표가 있어야만 비로소 진짜 결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선관위는 개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24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 과정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 뭉치를 사무원들이 손으로 일일이 다 펼쳐서 전량을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을 한 건데요. 그리고 혹시 기계가 해킹당하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분류기 안에는 아예 저희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 랜카드 자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한 보안 USB가 아니면 아예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튼튼한 방어벽을 쳐두었기 때문에 외부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개표가 투명하게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믿으시고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보안 절차가 확실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이제 투표 방법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강원도는 고령 인구 비율이 참 높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투표권 보장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 편의 대책은 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도내 군장병들도 많잖아요. 네. 투표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상 상간오지 마을이 많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선 투표소와 거리가 먼데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아 이동이 힘든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대마다 투표소까지 모셔다 드리는 교통편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공정성입니다. 혹시라도 차량 안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 방법 등을 정당이나 후보자 측과 미리 충분히 협의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운행될 때는 저희 선관위 읍면동 위원이나 공정선거지원단이 반드시 함께 타서 도민분들이 안심하고 투표소까지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의 투표에도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부대의 위치가 너무 멀거나 배를 타고 나가는 데 있어서 투표소에 직접 오기 힘든 장병들은 신고를 통해 본인의 생활 공간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부대 밖 투표소로 이동이 가능한 장병들은 다른 유권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어르신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장병분들까지 그 소중한 투표권이 한 분도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예상 투표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울러 이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홍보 전략이 있다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선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출범하고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 도민분들의 자치권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투표소로 발걸음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즐거운 참여를 돕기 위해 강원도만의 색깔을 담은 홍보를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4월에는 맹방 유채꽃 축제와 영월 단종 문화제 현장을 찾아가 도민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포토부스를 운영해 추억을 남겨드리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 직접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포스트잇에 적어보는 캠페인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SNS를 즐겨 쓰시는 분들을 위해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곁들였더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우리 청년 유권자 분들께는 몇 가지 당부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투표소에 가시면 투표용지를 보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투표용지를 무려 7장이나 받게 되거든요. 도지사부터 교육감, 도의원, 시군 의원까지 한꺼번에 뽑기 때문입니다. 생애 첫 투표를 완벽하게 마치시려면 투표소에 가기 전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집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를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후보자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위한 청년 정책은 무엇인지 미리 살펴보시면 7장의 용지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잊지 말고 신분증을 꼭 챙기시고 내가 직접 뽑은 우리 동네 일꾼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투표소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소에 가면 받는 투표용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7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7장이 다 각각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크게 보면 장선거와 의원선거로 나뉜다 보면 됩니다. 네, 장선거의 경우 교육감 선거, 그리고 도지사 선거, 그리고 시군의 장선거, 흔히 말하는 시장 선거와 군수 선거로 되고요. 그리고 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도의원과 군의원 거기서 나뉩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그리고 그게 해서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시군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시군 의원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셈인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보면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투표용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신 데서 이제 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도민분들께서 좀 먼저 사전에 미리 저희가 물론 잘 안내를 하는 게 원래는 맞지만 그것도 맞고 저희가 잘 안내를 해야겠지만 그 전에도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 미리 좀 확인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투표소에 갔을 때 또 유권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게 뭐 투표 용지를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접어서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특히 또 7장이나 되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잘 투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그 기표 용구를 원래 거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투표용지에 있는 그 기표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찍고만 나와도 사실 잘 된 거고 접기만 한 2번 정도만 접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만족하는 투표용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무효표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2개의 후보자의 기표란에 찍은 경우나 아니면은 정부의 투표용구, 정식의 투표용구를 이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뭐 잘못된 뭐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찍는 경우에는 이제 기권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표란에 보면은 이런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테두리에만 찍히면은 그것도 이제 유효표가 되거든요. 사실은 무효표가 좀 의도적으로 좀 나오는 느낌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개표소에 볼 때는. 그래서 유권자분들께서는 이제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이런 무효표라든지 유효표 이런 거를 보는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저희 투표용지가
유무효 예시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좀 잘 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저희가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접수기라든지 아니면은 분류기를 돌릴 때 접지 않은 종이들은 이게 좀 조작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기도 잘 걸리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잘 접어주셨으면 저희도 이제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잘 접어야 이제 개표할 때도 또 큰 도움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 인증샷을 요새 많이 찍잖아요. 예. 투표하고 나와서 유권자분들이 뭐 그 앞에서 인증샷을 이렇게 찍거나 네. 뭐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주의할 점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뭐 안에서 찍는 건 또 안 되고 뭐 또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숫자 표시하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좀 주의해서 인증샷 잘 찍는 방법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인증샷은 가능하고요. 엄지척이나 V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 그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되는 인증샷들로는 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소랑 투표소 내에서 이 인증샷을 찍는 거는 좀 이제 그거는 이제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더더욱 주의하셔야 될 사진 촬영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거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인증샷 찍는다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투표용지 찍고 이러면은 또 이제 크게 과태료를 아닙니다. 벌금인가요? 예, 벌금입니다. 네, 예.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점 또 주의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또 무심코 이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이제 찍고 도장 찍고 이제 인증샷 촬영하는 행위는 또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표 독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투표일에 유권자분들이 꼭 투표하시고 쉬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일을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어서 투표 독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 선관위도 그런 투표율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지방선거도 저희가 생각하는 지방선거의 가장 꽃은 이제 아무래도 도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까이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서 이 자치권 실현을 위해서 한번 투표소에 방문을 해주시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강원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지만 그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건 결국 도민분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특히 이번 6월 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의 환경, 내 아이가 다닐 학교, 우리 집 앞 골목길을 직접 책임질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우리 일상과 훨씬 더 가깝고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서는 혈연이나 지연, 학연과 같은 낡은 연고주의보단 이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정책과 공약을 준비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 밥 한 끼, 작은 선물 하나에 소중한 권리를 양보하시는 일 없이 당당하고 깨끗하게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